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 식중독 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식중독 마저 끝낼 거고,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 이제 폐기물 처리. 이걸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하는데, 희한하게 제가 안 하는 그 해에 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꾸준히 하긴 할 겁니다. 환경 호르몬 할 거고, 예전에 환경 영양 평가가 2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일단 우리 식중독에 대해서는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제가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었고, 특히 이 중에서 세균성 식중독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좀 신경 쓰시자라고 했고,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도 그 다음에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러스 얘는 화학적인 건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바이러스는 조금만 훑어, 이렇게 살짝만, 발만 담궜다 할 겁니다. 세균성에서도 제가 크게 2개로 나눠서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하나씩은 이미 했을 거예요. 맞죠? 감염형 하면 살모넬라. 독소형 하면은 포도상구균. 그래서 하나씩 일단 했고, 나머지 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617쪽이고요. 자, 감염형 했고, 살모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염균 식중독. 그래서 이거는 장염 비브리오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감염형에서 살모넬라 말고 나오려면 호염균 식중독, 이게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자, 이건 뭐냐면, 호염균 있잖아요. 결국 짠 거를 좋아하는 애를 먹어서 그래. 그럼 짠 거를 좋아하는 애라는 건 결국 뭐예요? 바다 생선이죠. 바다 물고기를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봤더니 해산물, 오징어, 바닷고기 이걸 생으로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증상 보시면 콜레라와 유사설사, 복통, 구토 있고요. 60도씨에서 2분간만 가열하면 예방된다. 그런데 그 여러분 중에 오징어 회를 먹을 때, 이게 혹시 식중독 걸릴 수도 있어. 이러면서 이거를 또 나름대로 소독한다고 바닷물에 씻어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 바닷물의 농도에 잘 사는 애들이거든요. 결국 오징어 회를 먹을 때 혹시 호염균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생각이 나.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수돗물에 씻어 먹는 게 좋고요. 또는 수돗물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짠 물에 씻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바닷물의 농도에만 얘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원성 대장균, 그거 보시면 되고, 장구균 식중독. 얘는 햄, 소시지, 치즈 때문에 생기는 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염균 식중독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게장할 때 막 게를 깍깍 씹어 드시는 분 있잖아요. 깍깍 씹어 먹다가 그 집게가 이 어금니에 찔려갖고 요게 폐혈증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염균 식중독은 죽을 수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독소형으로 갈게요. 자, 독소형은 우리 포도상구균 식중독 했고요. 자, 보툴리누스. 만약에 독소형에서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뭐예요? 보툴리누스입니다. 보툴리누스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얘는 그 보툴리즘 균이 내는 외독서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도 다 외독서인데 얘는 옆에 쓰세요. 뉴로톡신이라고 해요. 뉴로톡신. NEU, 뉴로톡신. 그래서 신경독소라고 보시면 돼. 결국 신경에 영향을 주는 독소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 포도상균 식중독의 기억번에 보시면 엔테로톡신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장독소. 그러니까 장에 영향을 주는 독소고,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는 뉴로톡신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에 영향을 주는 독소. 그래서 식중독 증상이 신경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왜 식중독이야? 이럴 정도 의아해할 정도로. 자, 보시면 원식품이 소세지, 육류, 통조림, 결국 통조림의 그 밀봉식품 등의 현기성 상태에서 발생되는 게 보툴리누스고, 그 다음에 우리 독소형 하면은 잠복기가 좀 짧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잠복기가 좀 길어요. 좀 특이한 애죠. 그래서 보시면 증상 보세요. 신경성 증상, 시력 저하, 복시, 안검 하수, 동공 확대. 이걸 누가 식중독의 증상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게다가 얘는 치명률도 높아요. 67%.
그 다음에 독소, 이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독은 열에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또 독은 열에 약해요. 보세요. 80도씨에서 수분감만 가열하면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균은 얘는 오히려 강해. 균은 120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파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좀 특이한 애죠. 그래서 나올 확률이 좀 높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웰치균 식중독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 간호 쪽에서는요 이 웰치균 식중독을 독소형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식품하는 그 교수님들은 얘는 감염 독소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간호학 교수님들은 계속 아니야 독소형일 걸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웰치균 식중독 독소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볼 거냐면, 밑에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감염 독소형, 그래서 이제 거기 혼합형이 세레우스균에 의한 식중, 요게 이제 우리 간호학 책에서는 혼합형 세레우스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